오늘 라이딩을 즐길 곳은 요즘 한참 연구 중인 성안천, 안성천, 삽교까지 찍고 오는 코스입니다. 평지길 100km가량이며 탄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코스입니다. 두 번째까지 갔던 반시계 방향에 신선함을 더하기 위해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기 위해 곡교천에서부터 시작하는 코스로 움직여 봤습니다. 다이어트를 진행 중이고 폭염으로 다소 무리가 있지만 폭염이 차라리 장마보단 덜 무섭기 때문에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마에는 자전거를 타고 탄천변을 어깃거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져 낙차라도 나서 다치기라도 한다면 며칠,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다이어트는 완전히 물 건너가죠. 이번 자전거 여행은 로드 자전거를 타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여행 때 느꼈던 점은 로드 자전거에 각종 보급품을 싣고 달리기에 가방을 주렁주렁 달기가 애매하였고 알리에서 포크백 2개와 프론트백 1개를 구매했던 것이 왔습니다. 미리 달아주었습니다. 포크백은 당연히 레일식인 줄 알았지만 포크에 묶는 스타일이고 심지어 가방도 천으로 된 끈을 조여서 매다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의 미니벨로에 달아주었던 레일식 포크백이 가격은 좀 더 비싸도 훨씬 유용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숙소에 들어갈 때 가방을 레일에서 빼내기 쉽고 운용하기 쉽습니다. 끈으로 조이는 방식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반면 프론트백은 더 크고 좋은 것을 사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유용하며 지갑, 스마트폰, 이어폰, 배터리 등등을 수납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라이딩에서 활용성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기름때 없는 기어와 체인을 보면 라이딩을 시작할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쓸데없이 속도계와 심박계, 케이던스 센서, 스피드 센서, 후방 레이더 등 센서류가 복잡하게 많습니다. 선수도 아니지만 꼭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가며 열심히 달립니다. 하지만 로드로도 평속 20을 넘지 못합니다. 속도 측정보단 케이던스를 최소 80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높은 심박수는 심장에 무리가 갈까봐 모니터링을 합니다. 스마트워치로도 중복 측정합니다. 기록된 것들을 교차 검증하며 보는 재미도 상당합니다. 출발 전 공기압 점검은 무사 여행을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채워줍니다. 앞바퀴 80psi, 뒷바퀴 90psi를 넣었습니다. 항상 준비도 늦고 출발도 늦는 편입니다. 꼼지럭대다가 겨우 출발합니다. 로드 자전거에 누가 이런 안장 패드를 달겠냐마는 패드 바지가 저처럼 뚱뚱한 사람에게는 가랑이 부분이 씹힙니다. 제 복장을 봐도 절대 로드 타는 사람의 복장이 아닙니다. 허름한 땀복 티셔츠에 아저씨용 추리닝 바지, 얼굴 복면에 팔토시, 그게 다입니다. 확실히 저는 로드파가 아닙니다. 속도보단 휘적휘적 느긋하게 편한 속도로 경치 보고 큰 돈 안 들이고 멀리 갈 수 있는 넉넉함, 미니벨로나 그래블파인 것 같습니다. 곡교천으로 나가는 곳에 자주 가는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을 놓치면 삽교까지 마땅한 보급처나 음식점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편의점에서 음료를 보급하고 가야 합니다. 대량의 음료를 구매하였습니다. 국토종주를 뛰거나 장거리 라이딩을 즐기는 중 가장 큰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병 하나 자전거에 꽂아둔 거 외에는 딱히 가방도 주렁주렁 달지 않고 간편한 배낭 같은 것을 메신 분들을 제외하면 대체 어떻게 보급을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유튜버 분들을 봐도 딱히 저처럼 물을 싸매고 다니지 않더군요. 배낭은 사용하기 힘들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자전거에 주렁주렁 매달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략 4.2L의 무게를 자전거에 묶어서 출발합니다. 자전거 무게 줄이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대체 왜 카본 자전거를 샀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작년 겨울에 타이어 교체를 진행했는데 공기압을 100psi 정도 넣고 타다 보니 옆면이 금방 금이 가버렸습니다. 지금은 80에서 90psi, 국토종주 때는 100psi 정도를 넣고 타고 있습니다. 승차감은 확실히 저압일 때 좋아지네요. 타이어는 32C 퍼포먼스 등급을 타다가 28C 두께의 내구성 위주의 타이어로 교체하였습니다. 퍼포먼스 등급은 내구성이 지우개더군요. 특히나 저처럼 고중량의 라이더라면 차라리 내구성 위주의 타이어가 나은 것 같습니다. 차고 있는 중국산 스마트워치는 가격도 저렴하고 제가 사용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기능들이 있고 2개의 배터리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만 딱 한 가지 단점은 바로 용두 버튼이 팔목을 꺾일 때 눌린다는 것입니다. 한참 라이딩 중에 손목에 진동이 와서 확인해보면 용두가 눌려서 재부팅이 되고 있거나 전원 끄기 하시겠습니까? 하는 확인창이 뜨곤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빈번하게요. 엄청 신경 쓰이고 신경질이 납니다. 할 수 없이 오른팔에 옮겨차면 용두 버튼 눌림이 사라집니다. 평생 시계를 왼손에 차다가 이제는 오른손에 차게 생겼습니다. 곡교천에 입장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이기에 안전하게 라이딩만 즐기면 됩니다. 꽃들도 잘 갖고 놓아서 달리면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조금 달리다 보면 현충사 은행나무 길이 나타납니다. 언덕 위에는 자전거 탑승 금지 구역이기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천 자전거 길만 서둘러 지나갑니다. 보행자 및 아이들이 많은 구간이므로 잔뜩 긴장하고
동행하고 서행하며 지나갑니다. 수국이 상당히 많이 피었습니다. 잘 가꾸어 놓았네요. 시간이 참으로 애매합니다. 아침을 거른 상태입니다. 이른 점심을 지금 섭취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매점도 식당도 없기 때문이죠. 자주 가는 망양 비빔국수집에 향합니다. 뜨끈한 육수를 연거푸 마시고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국수를 먹어치웁니다.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맛있는 비빔국수는 8,000원. 다시금 아무 생각 없이 고교천을 달립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것은 정말 최근의 일이었고 이렇게 재미나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우물 안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국토종주에 도전하면서 장거리 자전거 여행의 재미를 알아내었습니다. 날이 매우 덥기 때문에 수분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수분도 수분이지만 몸의 온도도 내려야 합니다. 쉴 때마다 한 병씩 잡히는 것을 먹습니다. 이렇게 먹는데도 덥고 목이 마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보급하는지 계속 궁금합니다. 자전거의 진동은 엄청납니다. 오른쪽 가방이 벌써 느슨해졌고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케이블 타이로 꼼꼼히 묶어두었건만 진동에 파손되고 느슨해졌네요. 약 30km 지점에 예쁜 카페가 있습니다. 자주 가서 커피도 마셨는데 오늘은 보급품을 잔뜩 쌓아서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성은 다소 형편없고 활용성도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일단 가방을 줄로 묶어두는 방식부터가 다소 사용성에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저 멀리 삽교 관광단지가 보입니다. 슬슬 엉덩이도 아프고 물도 더 자주 마시고 싶어집니다.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달리는 내내 바람이 불어서 줄줄 흐르진 않았지만 섭취되는 물에 비해 턱없이 소변의 양이 적습니다. 생수의 장점은 돌돌 말아서 챙겨갈 때 부피가 매우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장점을 모를 때는 맨날 1+1 파워에이드만 고집했었고 살이 안 빠지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서해바다의 엄청난 갯벌을 보고 계십니다. 삽교에 올 때마다 저는 썰물 갯벌만 봤습니다. 가득 찬 상태는 한 번도 못 봤네요. 삽교에 볼 일은 없으므로 바로 평택호 관광단지 쪽으로 향합니다. 이전에 봐뒀던 평택호 관광단지 가는 방파제길에 도착하였습니다. 차도를 타고 가야 하는 방식보다 가드레일 넘어 방파제길을 이용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바로 길이 없어집니다. 결국 이어진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끌바로 걸어가면 되지 뭐. 패기롭게 자전거를 끌고 이동합니다. 돌로 되어 있고 발이라도 꺾이면 큰일 날 바위 틈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좁은 시멘트 길로 가면 되겠군. 어느 정도 이동하고 옆에 풀숲이 길을 침범하였고 가뜩이나 좁은 길을 자전거 끌고 가는데 페달에 풀들과 나뭇가지가 걸치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전거를 잘 눕히고 저도 방파제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휴식을 취합니다. 물을 한 병 마시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더위를 먹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건지 구신에 홀려서 이러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좁은 방파제 길을 자전거를 짊어지고 아슬아슬 걷고 있었다고? 서둘러 가드레일을 넘어 차도로 넘어갑니다. 차량을 조심하며 전속으로 아까 왔던 출발점으로 되돌아갑니다. 과감하게 평택호 관광단지로 가는 코스를 삭제하고 안성천 자전거길로 가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방향 감각은 마비되지 않아 나름 순조롭게 농로를 타고 이동합니다. 공세 지하 통로부터는 아는 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순환 때 왔던 길입니다. 오티스 회사도 보이네요. 다행입니다. 길을 맞게 가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방파제를 걸으며 소모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파워에이드를 마십니다. 물보다 흡수가 빠르고 순간적으로 기력이 보충되는 느낌이 듭니다. 쓰레기는 꼭 되가져갑니다. 생수통처럼 구겨서 담을 수 없어서 부피를 계속 차지합니다.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전에 들렸던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보급을 받기 위해 공도로 나와 다소 거슬러 가야 했지만 아침 겸 점심으로 먹은 망양 비빔국수의 에너지는 금방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컵라면이라도 먹어서 체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컵라면과 삼각김밥 그리고 탄산수 2병을 구매합니다. 오늘 보급품으로 먹어치운 물은 음식점에서 마신 생수까지 합치면 5리터에 달합니다. 이러다 신장이 망가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안성천에 도착하고 초입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막상 화장실에 들려도 땀으로 죄다 배출이 된 것인지 소변 배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평택 미군기지가 보이고 또다시 열심히 달립니다. 평택강 자전거길은 길 건너편에 있고 그곳까지 가기에는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차량으로 치면 정말 치명적인 연비인 것 같습니다. 휴식만 하게 되면 무조건 물 한 통씩은 비우게 됩니다. 공원을 지나 팽성대교가 보입니다. 한참을 갈대밭을 헤치고 달리다 보면 군문교가 보입니다. 첫 번째 순환 때는 길 하나하나가 너무 새롭고 거리도 엄청나게 느껴졌는데 두 번째 순환 때는 길이 익숙해지며 못 보던 것들, 더 편하고 안전한 길을 찾아서 수정을 했다면
세 번째 순환 때는 역방향으로 달려 못 봤던 풍경들을 살펴보고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해보는 쪽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비슷하나 심리적 거리가 세 번째 순환 때는 딱히 멀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렇지 할만하군. 군문교에서 달려 성안천 억새길로 들어섭니다. 다음에는 입장저수지로 모험을 떠날 생각입니다. 성성호수공원까지는 15.5km가량, 집까지는 10km를 더해서 25km가량이 남았을 때부터 엉덩이가 걸레짝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장통이 도져서 속도를 내기도 힘들었고 자전거 우선 도로였기에 금요일 퇴근 시간이 겹치며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입하였습니다. 완전 자전거 길이 아닌 이상 출퇴근 시간에는 당연한 결과였겠죠. 그 사실을 겪어봐야 알 수 있을 만큼 별 생각 없이 왔습니다. 엉덩이가 너무 아파 성성호수공원을 걸어서 관통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걷다 보면 혈액순환이 되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선 자전거 탑승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걷고 싶었습니다. 정말 5리터의 수분을 섭취했습니다. 소변으로 배출한 것은 많이 잡아도 1리터가량 될 것입니다. 나머지 4리터가 땀으로 배출되었다는 말일까요? 물 먹는 하마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총 100km가량을 달렸고 어처구니 없는 평속은 어차피 신경도 안 씁니다. 그저 그날 안 퍼지고 집까지 무사히 잘 왔는가, 사고 없이 즐겁게 라이딩을 했는가, 무려 5,589칼로리나 태웠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일부턴 장마 전선이 북상해서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기에 장마가 끝나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안전한 라이딩 하시고 즐거운 하루 마감하세요.